재산을 지키는 양도소득세 전략 알려드릴게요. 이장원 세무사님의 네 번째 수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장원 세무사입니다. 방금 꽃구경했는데 제가 또 근심을 만들어드리는 주제를 꼭 하는 알아야 것 되잖아요. 같아가지고. 네. 알면 이게 근심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근심을 좀 해결해드리려고 오늘 좀 쉽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 뉴스 때문에 정말 너무 많이 바빠졌는데요. 이 강연 시작하기 전에 이 관련 영상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 무조건 종료된다고 못 박았고 대신 세입자가 당장 나가야 하는 등의 불합리한 상황에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 종료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요즘 뉴스에서 5월 9일 이후부터 양도소득세 중과한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맞아요. 거예요. 막 진짜 다주택자들은 저 5월 9일 전에 뭐 무조건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던데. 그리고 집 없는 사람들은 금매로 나오는 걸 이제 이 시기 전에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맞아. 또 이번 참에 내 집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는데 사실 이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2017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2022년도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를 했었어요. 근데 올해부터 다시 이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올해 5월 9일까지만 되고요. 5월 10일부터는 다주택자분들이 집을 판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선 흔히 양도세라고 부르죠. 이 양도소득세가 뭔지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이 양도세라는 게 개인이 토지, 건물 같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았을 때 처음에는 얼마에 샀는데 그것보다 비싸게 팔았다. 그럼 이익이 생긴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5억 원에 샀는데 8억 원에 팔았다. 그럼 3억 원을 벌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 이게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럼 양도소득세는 알았는데 양도세 중과는 뭐예요? 양도소득세 중과, 중과 말 그대로 무겁게 매긴다란 뜻인데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 주로 이제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에게 이 집을 팔 때 일반적인 양도세보다는 훨씬 더 높은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일반 세율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 세금이 더 나와요. 3배까지요? 네, 이게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제가 화면에 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네. 지금 이제 서울의 아파트 뭐 평균 가격이 15억 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5억 원에 팔았어요. 근데 예전에 취득가액은 7억 원이에요. 우리가 이제 한 8억 원 정도의 차익이 발생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득이 8억인 거죠. 그렇죠. 네. 예. 여기서 일반 과세로 한다 그러면 15년간 오래 보유했다. 그러면 장기 보유했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서 30%를 빼줍니다. 그래서 세금을 일반 세율로 계산하면 한 2억 1,800만 원 정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택 파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 집 뭐 8억을 벌었지만 실제로 저 정도 세금을 내니까 5억 후반대에 내가 이제 이익이 남는 거네, 실제로는. 그래서 세금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갑자기 내가 이제 2주택자고 5월 9일 이후에 팔게 되면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지죠. 이 보시다시피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아예 못 받습니다. 100년을 가지고 있어도 0%예요. 그리고 기본 세율의 20%가 추가되기 때문에 갑자기 양도세가 5억 400만 원. 이게 2배가 여기서 3주택자면 이제 30%의 세율이 추가되기 때문에 거의 6억 원 정도로 육박을 합니다.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8억 벌었다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한 2억 정도 그렇죠. 실제로는 네, 버는 그래서 거네요. 이렇게 이게- 세금이 많이 늘어나는 게 핵심이에요. 세금이 많이 늘어나니까 5월 9일 이전에 집을 내놔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았던 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분들은 5월 9일 이후에는 이 집을 팔면 양도세 부담이 너무 커져요. 그래서 계속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가지고 있게 되면 보유세,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도 부담이 커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그냥 집을 좀 정리를 할까? 이렇게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실 건데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집을 계속 가지고 있을 건지 아니면 이게 줄일 것이냐, 숫자를 줄일 것이냐 이걸 해야 되는데 먼저 그러면 주택을 보유할 때 그러면 3년에서 5년 정도 내가 보유세가 얼마 나올까?
이걸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상담을 하다 보면 공포감으로만 생각을 하세요. 아, 나 엄청난 보유세를 낼 것 같아. 근데 이걸 계산을 해보고 감당할 만한 수치인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해요. 그럼 뭐 재산세, 종부세 이런 거 다 계산을 예, 해봐야 맞습니다. 된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줄여야 되겠다. 감당이 어려울 것 같아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이제 일반적인 매매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녀에게 이 돈을 받고 파는 방법도 있어요. 왜냐하면 매수자가 안 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녀에게 파는 방법도 있고, 주는 게 아니라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좀 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네. 세 번째로는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자. 무상으로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아마 주택 매매일 것 같은데 그러면 집을 5월 9일 전에 팔려고 하면은 사실 좀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맞아요. 이거 뭐 계약서도 쓰고 뭐 중도금에 잔금 치르고 이렇게 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별로 없는데 어떤 걸 좀 주의를 하면 좋을까요? 이게 먼저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부터 좀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을 좀 따져 보셔야 되는데 주택이 만약에 강남 3구 말 그대로 강남 서초구 송파구에 있다. 그리고 용산구에 있다. 여기가 규제가 강하거든요. 여기는 5월 9일 이전에 계약서 쓰고 계약금 입금 받아야 돼요. 계약금까지 받고. 예, 받아야 되고 4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러야지만 양도소득세 중과를 봐주겠다라는 이제 유예 조치가 이번에 나왔어요. 잔금은 4개월 안에. 네. 근데 그 외의 지역은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서울 다른 지역과 그다음 경기도 12지역인데 여기는 5월 9일까지 똑같아요. 계약서 쓰고 계약금 받고. 근데 4개월이 아니라 6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러라. 2달 조금 늦는 거네요. 조건이 2달 정도가 더 늘어날 뿐이에요.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또 알아야 돼요. 복잡해요. 그건 뭐예요? 토지거래 이 얘기 들은 것 네. 같은데 뭐예요? 왜냐하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집을 마음대로 사고 팔 수가 없게 약간 구청의 허가를 맡아야 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넣어서 해야 되는 건데 대표적인 게 지금 대부분의 지역이 다 묶여 있어요. 아파트가 특히 묶여 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지역이 묶여 있는데 이런 고가 아파트 지역들이 좀 대표적이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집을 사게 된다. 그러면 실거주 2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수자도 본인의 입장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계약서 쓰기 전에 실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이게 한 보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뭐 계약서 쓰고 당장 하시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야 되고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사놓고 비워두는 거는 좀 쉽지 않다. 예. 그럼 일반적인 거래인 거고 자녀한테 팔 때는 좀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자녀에게 파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이번 참에 내 집 마련해 주자라는 건데 그럼 진짜 거래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야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게 하자라는 건 안 돼요. 실제 돈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세보다 너무 싸게 팔거나 자녀가 실제 돈 마련하지 못한다 그러면 증여로도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시가의 30%와 3억 원 중에 작은 금액까지는 낮춰줘도 돼요. 근데 그 이하로 하게 되면은 증여로 오해받아서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한 3억 원까지는 네. 된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매도하는 방법. 예. 예. 두 번째가 매도고 세 번째가 증여잖아요. 예. 증여를 할 때는 어떤 점을 좀 고려를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싸게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가액의 적정성을 따져보시고 그다음에 자녀가 세금을 내야 돼요.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는 자녀가 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주지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고액의 세금이 나옵니다. 증여세가 많아요. 그래서 납부 여력을 좀 꼭 생각해보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진짜 이제 주택 없는 사람들은 요럴 때 금매 나오니까 이참에 나도 좀 집 마련해야겠다, 내 집 마련해야겠다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요런 분들이 챙겨야 될 건 없을까요? 우선은 다주택자분들이 내놓는 물건이 많은데 이거 살 때 먼저 알아볼 게 대출이 되는가 여부 이런 것들 따져봐야 돼요. 자금 마련이 힘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거주 의무. 내가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2년 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내가 이게 매수 조건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도 다 맞추셔야 돼요. 물론 이제 세입자가 있는 매물이면 2028년 2월 11일까지는 실거주하는 걸 유예해 준 게 있기는 있어요. 근데 매수자인 내가 무주택자일 때만 가능해요.
되게 복잡해요. 복잡하다. 네. 예. 여러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꼼꼼히 따져보시라고 말씀 꼭 드립니다. 야, 진짜 살 때는 정말 전문가랑 또 상의를 해가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실거주 의무의 조건에서 그 무주택자 따질 때도 이 분양권하고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무작정 난 주택이 없는데 입주권은 있다, 뭐 분양권이 있다 그러면 조건이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질문이 또 들어왔어요. 김포와 양평에 집이 하나 있으신 분인데 네. 이게 어느 지역이든 집이 2채 이상이면 다 이 양도소득세 중과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아닙니다. 두 지역 다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참 복잡합니다. 이 조정 대상 지역이란 게 있는데 예. 그 지역에서 주택을 다주택자가 팔았을 때만 양도소득세 중과가 됩니다. 말 그대로 그 두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예. 괜찮습니다. 5월 9일 이전에 급하게 팔지 않으셔도 된다. 요건 또 지역까지 다 따져보시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양도소득세 중과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잘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